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1학년도 주과학원 수능 19번 문제, 배점은 3점이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출제 단원은 2단원의 지구의 역사에서 중단원 3의 지층의 생성 순서와 4. 지질 연대 측정에 대해서 관련 단원이 되겠습니다. 출제 근거는 지층의 선후관계 해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법칙을 통해 지구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다.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해 절대 연령을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가나 이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화성암 A, B와 쉘 C가 들어가 있는 지질도 가와 방사성 동위원소 XY의 반감기를 나타내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에 나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관입이라는 것과 부정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강암 A와 B는 관입의 관계, 그 다음에 화강암 B와 쉘 C는 부정합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이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처음 봤을 때는 문제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풀어보면은 어떠냐 그러면은 그렇게 조금 쉽지만은 않은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내용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가 지사학이라고 합니다. 자, 지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층이나 아니면은 암석 속에 있는 어떤 증거들, 암석 속에 있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석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고지자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지구의 지질 시대를 유추해보는 것을 우리는 지사학이라고 하고, 이 지사학의 법칙의 기본 원리는 동일 과정의 법칙이라 그래서 영국의 지질학자였던 허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질학적 현상들이 과거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동일 과정서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지사학의 법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사학의 법칙은 뭐냐 그러면은 수평태적의 법칙입니다. 자, 이 수평태적의 법칙은 우리가 퇴적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운동장에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퇴적물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레에다가 퇴적물을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운동장에 매일매일 퇴적물을 갖다 놓더라도 퇴적이 될까요? 안 되겠죠. 매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은 그 퇴적물들이 어느 순간 다 이렇게 이동해 버리고 퇴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육지에서는 호수 환경 또는 우리가 바다, 해양 환경처럼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바람이나 아니면은 물에 의해서 이렇게 퇴적물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럼 퇴적물들이 호수나 바다로 유입이 될 때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차곡차곡 쌓이겠죠. A층이 쌓이고 B층이 퇴적되고 C층이 퇴적되는 것처럼 퇴적되는 면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수평 퇴적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법칙은 뭐냐 그러면은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은 당연히 이런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퇴적이 될 때 제일 먼저 쌓인 것들은 아래쪽에, 새롭게 쌓인 지층들은 위쪽에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오래된 것은 아래쪽에, 위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점 젊어진다는 뜻으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층 누중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외적으로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층이 뒤집혀지는 지층의 역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는 지층의 누중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전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층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열이라던가 아니면은 연운이라던가
사층리나 점이층리처럼 지층의 상하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층 누중의 법칙에서 역전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선후관계를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뭐냐 그러면은 동물군 천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발견되는 화석의 동물군들은 더 복잡하고 진화가 많이 되어 있는 동물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올라갈수록 발견되는 지층에 있던 동물 화석들의 경우에는 점점점 진화가 발달할 것이고 구조도 더 복잡해지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문제에서 다루게 될 관입의 법칙입니다. 자, 이 관입의 법칙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A층이 있고 B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A층이 퇴적이 되고 B층이 퇴적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새로운 화강암이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면은 이 마그마를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C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면은 A와 B를 기존에 있던 A와 B 암석을 관입하겠죠. 그러면서 주변에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A와 B를 접촉하면서 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입이 일어날 경우에는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이런 접촉 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새롭게 뚫고 들어온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이 C 암석에는 기존에 있던 A와 B 암석에 포획암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포획암. 여기서 말하는 포획암은 기존에 있던 A와 B의 포획암이 되겠습니다. 그죠? A와 B의 포획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관입의 특징은 접촉 변성이 나타난다는 것과 포획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입의 법칙의 가장 큰 것은 관입을 당한 A와 B가 관입을 했는 C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입의 법칙에 따라서 이 과정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A층이 먼저 퇴적이 되었고 그 이후에 B층이 퇴적이 되었고 이어서 뭐가 된다 그러면 C가 관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고 여기 있는 A와 B가 관입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관입과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분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분출도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관입처럼 올라오는 것이긴 한데 조금 차이점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면은 기존에 A 암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그마 C가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C가 뚫고 와서 여기를 접촉 변성시키겠죠. A 주변에. 하지만 얘는 어디로 뚫고 들어왔냐면 지표면을 뚫고 냉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A를 관입을 한 게 아니라 A를 오히려 뚫고 나와서 지표면, 차가운 지표면에서 빠르게 식어버린 게 되겠죠. 이렇게 식어서 나온 것을 분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출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새로운 B층이 여기에 퇴적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C가 식는 데까지는 뚫고 나서 분출한 이후에 식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식고 난 다음에 다시 또 B라고 하는 새로운 암석이 퇴적될 때까지의 그 무퇴적에 해당하는 긴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B와 C는 부정합 관계다라고 합니다. 부정합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텐데요. 이렇게 긴 시간적 간격의 차이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관입과 구분하여 분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층이 퇴적이 되었고 이후에 C가 분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무퇴적이 긴 시간 이후에 B가 퇴적이 되는데 우리는 이 C와 B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정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정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C가 굳어져서 암석이 된 이후에
무태적의 긴 시간적 공백 이후에 새로운 B가 쌓여있기 때문에 C하고 B가 나이 차이가, 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부정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입의 법칙에서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관입을 했는 암석이 관입을 당했는 것보다는 나이가 적다. 다르게 말하면 관입을 당했는 게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와 구분해서 분출이라는 것도 조금 정리해서 구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사의 법칙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볼 거냐 그러면은 방금 여기서 언급했던 부정합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정합이 아니라는 건데, 정합은 A층이 쌓이고 바로 연속적으로 B층이 쌓이는 거, B층 위에 바로 C층이 쌓이는 이런 A와 B, B와 C 사이에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합은 A와 B와 C가 연속적인 태적의 관계를 정합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부정합이라고 하면은 그 정합의 관계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부정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A층이 퇴적이 됩니다. 이후에 A층이 솟아오르는 용기라는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층이 용기하게 되면은 A층이 이렇게 지표면 위로 튀어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오르면 어떠냐 그러면은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깎이게 되겠죠. 이렇게 거칠게 깎이게 됩니다. 이렇게 깎이는 거를 이제 용기 이후에 뭘 당하냐 그러면은 A가 침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침식을 당하다 보면은 이렇게 요철면이라 해서 울퉁불퉁한 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A의 암석인 여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의 여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여감이 남냐 그러면은 저렇게 A가 침식 깎이는 과정 중에서 작은 돌들은 다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씻겨서 내려가고, 태저감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여감들만 여기에 남아 있어서 A의 여감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침강했던 이 땅은 다시 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침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가라앉게 되면 다시 이렇게 A가 가라앉게 되겠죠. 기저여감과 함께. 그래서 침강 이후에 새로운 이제 B층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지층은 용기를 하게 됩니다. 용기를 하게 되어서, 용기라는 건 이제 솟아오르는 게 되겠죠. 솟아오르게 되면은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이게 되냐면은 A층과 A의 기저여감과 새로운 B층이 우리에게 관측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이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A와 B가 바로바로 쌓인 것 같지만 일반적인 정합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울퉁불퉁한 요철면이 있고, 또 B층에 A 암석의 기저여감이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A의 기저여감이 되겠죠. 그죠? A의 기저여감과 울퉁불퉁한 이런 요철면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A와 B는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층이 퇴적이 되고 B층이 퇴적되는 시간에 그 연속적인 시간이 뭘로 끊어져 있냐 그러면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A층 퇴적되고 B층이 바로 연속적으로 퇴적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용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에 무퇴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공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정합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정합은 A와 B 같은 경우는 뭐 지질 시대를 달리하다든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런 부정합의 종류의 가장 일반적인 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평형 부정합이 있습니다. 이런 평형한 형태의 부정합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사 부정합이라고 해서 부정합 면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어디 그려볼까?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부정합 면이 어떻게 있냐 그러면은
네. 이 부정음만 아래쪽이 이렇게 지층이 경사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우리가 조산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습곡작용이라든가 어떤 지각의 어떤 운동을 받아서 지층이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평행 부정합이 아니라 경사 부정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평행 부정합, 경사 부정합 두 가지만 있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부정한 면이긴 한데 이 부정한 면 아래쪽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B라고 하는 이 부정한 면 아래쪽에 C가 분출해 있는 암석, 이거 뭐가 될까요? 땅 속에 있는 깊은 심성암이라던가 아니면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은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밑에 이렇게 있는 경우, 즉 요 비퇴적층하고 부정한 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 암석이 심성암이나 변성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고 있는 심성암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화가암이 되겠죠. 이런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합을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하고, 난정합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해서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부정합들은 지층이 A층이 퇴적되고 난 다음에 융기되거나 침강되거나 이런 조류운동 같은 지층의 상하운동이 빈번하게,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야지만, 활발하게 일어나야지만 이런 평행 부정합이나 경사 부정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있는 난정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은 기존에 암석이 있었고 여기 이제 새로운 화강 같은 심성암이나 변성암 같은 이런 암석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식을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새로운 A라는 지층이 쌓이게 될 때 이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랑 시간적 관계가 크니까 부정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A층과 B층이 퇴적되기 전 사이에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이런 긴 시간적 관계보다는 얘가 식었어.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새로운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거치는 이런 경우에 부정합을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난정합도 잘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정합 밑에 뭐가 있단 말이죠? 부정합 면 아래쪽에 이런 심성합이나 변성합이 있는 걸 우리가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사학의 5대 법칙이라 그래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가려보는 법칙 5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5가지 법칙을 토대로 해서 19번 문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화강암 A는 B를 관입하였다. A가 B를 관입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더 되는가요? B가 관입을 당한 거기 때문에 B가 더 오래되었고 A가 나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C가 되어 있는데 A와 B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그리고 여기는 쉘이 되겠네요. 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는 게 문제가 뭐죠? A는 B를 관입하였다라고 했으니까 A보다 B가 더 먼저 있었다. 그죠? 선후관계 볼 때는 B가 먼저고 A가 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육 보기를 보면은 A와 B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X, Y 중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B는 보니까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B는 50%가 됩니다. B는 50%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남았고 A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누가 반감기를 더 많이 거쳤냐면은 얘는 반감기 이제 한 번, 얘는 반감기를 2번 이상 거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더 오래된 건데 얘는 반감기 한 번, 얘는 반감기 2번보다 더 많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가 반감기가 한 번밖에 안 거쳤지만 더 오래됐다는 거는 B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더 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반감기가 더 긴 것은 Y가 되겠죠. 그래서 Y 방사성 동위원소 Y의 반감기는 무려 2억 년 정도 되고 X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5천만 년 정도 되기 때문에 B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Y, 그 다음에 A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X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보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암석은 B다라고 했는데 지금 B와 C의 관계는 부정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와 C는 어떠냐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어떤 태저감과 태저감에 있는 이런 평행 부정합이나 경사 부정합이 아니라 밑에 B는 심성합에 해당하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화강암과 태저감의 변성합이니까 이거는 난정합 관계라고 해석을 하고 난정합 관계면은 먼저 얘네들이 심성합이 먼저 쌓여있어야 되기 때문에 BC 중에서는 부정합 관계는 누가 먼저냐 그러면은 B가 C보다 먼저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를 비교하면은 BC 중에서 누가 먼저냐 그러면은 B가 C보다 더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A, B, C 중에서는 B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고생대 암석이라고 했는데 B는 방사성 동위원소 Y가 50% 남았기 때문에 반감기를 봤을 때 절대 연령이 대략적으로 2억 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는 2억 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절시대를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5 친했던 이산가족 625 이렇게 외우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억 7천만 년 전부터는 고생대,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3천만 년 전까지는 중생대, 2억 3천만 년 전부터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네, 자 6,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신생대, 2억 3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까지를 중생대,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3천만 년까지를 고생대, 5억 7천만 년 전부터 대전까지는 성캄브리아대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B가 여기에 해당하는 중생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C는 고생대 1, 2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요것만 보고 단순하게 보고 지층 누중의 법칙인데 경사가 져있네? 그럼 C가 제일 오래됐고 B, A 순으로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A와 B는 과환입의 법칙에 의해서 선후 관계를 판단하고 또 B와 C는 부정합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정합의 형태는 난정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고 나면은 B보다 C가 나중이라는 것을 선후 관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절대 연령을 구하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지사학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19번 문제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